유하 이렇게 썰렁해요 분위기. 자 요새 유튜브 이렇게 인사한다고 우리 저 직원들이 저보고 꼭 이렇게 유하는 어떤 멘트인지 유튜버 하이. 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래 이걸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청년 여러분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뉴스레터 청년재단 이사장 정범구입니다. 오늘은 한국 청년, 독일 청년이라는 주제를 저희가 잡아봤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게스트 두 분 먼저 소개를 해드리죠. 플로리안 크라프, 한국 생활 지금 이제 4년째입니다. 독일 출신 방송인인데요. 오늘 플로리안 크라프 모셨고 그리고 우리 청년재단 인턴이면서 오늘 청년 대표로 우리 이하라님 모셨습니다. 우리 플로리안부터 자기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한국 생활 이제 4년차라고 할 수 있는데 예, 곁으로 그냥 평범한 독일인처럼 생겼지만 깊은 마음속에 친 한국인이 숨어 있습니다. 플로리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케이. 아이. 이하라님. 겉보기에도 한국인이고 속으로도 한국인인 이제 사회에 첫걸음 내딛는 사회초년생, 지금은 삐약거리는 병아리지만 곧 독수리처럼 비약할 와우. 청년재단 인턴 한국청년 대표 이하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자 도쿄올림픽 그 금메달 수로 이렇게 나라 랭킹 매긴 거 보니까 독일이 7위고 한국 많이 밀렸어요. 처음엔 뭐 6위부터 그렇죠. 시작하다가 오늘 12위인데 자 행복은 메달 순위 아닐 수도 있지만 또 행복에도 등수를 매길 수도 있어요. 그 유엔이 이런 보고서를 매년 냅니다. 그 세계 행복 보고서라는 걸 내는데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행복 지수는 50입니다. 근데 이 행복 지수가 독일은 지금 7위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행복에 대한 정의라든가 이런 게 그 나라별로 문화별로 조금씩 지금 기준이 다르겠습니다만은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게 독일은 전 세계적으로 7위인데 한국은 50위다. 오늘 이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 청년 이하람 씨. 네네. 우리 청년 이하람 씨가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은 뭡니까? 제가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은 내일이 설레는가 설레지 않는가 이게 행복의 기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플로리안, 뭐 독일 청년을 대표하는 부담 내려놓고 네. 플로리안이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은 뭐예요? 사실 거기도 이제 유명 가사 하나가 있는데 그 행복이라는 게 뭔지 알 수는 없잖아. 예, 사실 이 행복이라는 게 뭔지 모르면은 과연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행복이라는 게 개인적으로 물질적인 풍요보다는 약간 정신적인 그 만족이긴 하는데 이 행복의 기준이 진짜 자기 의지에 달려 있어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나는 지금 뭐 그건 부자 아니더라도 내가 지금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만 할 수 있으면 내가 이제 일단 만족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뭐 지금 상황이 넉넉하지 않더라도 네가 좋아하는 거, 잘하는 것만 하면은 언젠간 자연스레 이 돈과 그냥 달아오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플로리안이 보기에 이게 한국 젊은이들이 im Allgemeinen 일반적으로 비교할 때 독일 청년들과 비교할 때 어떤 점에서 좀 다른 것 같아요. 행복을 생각하는 거. 일단 그 아까 우리 이사님이 그 행복 지수에 대해 잠깐 언급하셨잖아요. 사실 이 지수를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만들 때 어떤 항목이 들어가 있는지 그렇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 예를 들어서 뭐 사회적인 자유, 사회적인 뭐 지원 이런 면으로 따지면은 제가 보기에는 독일은 훨씬 압도할 수 있는 거죠. 훨씬 거기가 행복하고 안정되고. 예, 왜냐하면 이 사회적인 환경이 엄청난 그 사람의 행복, 만족감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 따지면은 좀 독일은 좀 더 압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독일인들이 한국에 대한 선입견 살짝 하나가 있는데 어떤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아무래도 이제 한국 오기 전에 한국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은 편이었고 뭐 뉴스나 논문도 많이 읽었는데 거기 이제 보도되었던 내용 중 하나가
한국 사람들이 뭔가 자기 나라 떠나고 싶다. 해초선이나 뭐 지역으로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고 헬조선. 아하.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음. 약간 이거 보면서 약간 마음이 좀 아팠어요. 왜냐면 대부분 애들은 이제 고등학교 나와서 명대 대학에 가야 되고 대기업에 들어가고 열심히 평균당 일해야 된다는 그런 거 좀 있더라고요. 물론 지금 시국인데 그거 아직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거 좀 있어요. 플로리안이 그 독일인의 시각에서 한국 사회의 문제를 아주 요약을 해서 잘 짚었어요. 무조건 상급 학교 가야 되고 특히 명문 대학을 가야 된다는 그 사회적인 압박, 그리고 대기업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 젊은이들을 끝없이 내모는 건 경쟁이라는 거죠. 맞아. 플로리안. 치열한 경쟁. 치열한 경쟁. 플로리안이 아까 얘기할 때 이제 헬조선이라는 거를 이제 쿼트했어요. 헬조선은 이제 플로리안이 만든 말이 아니고 이제 한국 사회에서 나오는 말이니까. 근데 이제 유럽에 제가 있을 때 독일에서도 한국을 아는 사람들은 한국 사회를 재미있는 지옥이라고 그래요. 재미있는 지옥. 아, 동의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재미있는 어떤 면에선 재미있는 건가요? 다양하고 다양하고 여기 엔터테인먼트 그렇죠. 같은 게 발달되어 맞아요. 있고 여기는 뭐 놀거리가 많아. 놀거리가 많죠. 먹을거리도 많고. 맞아, 그건 인정해요. 그런 게 삶의 행복에 주는 요인은 없어요? 이게 뭐 사실 그런 놀거리조차 없었더라면은 스트레스 해소가 안 되지 않아요? 그만큼 그 한국 사회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만큼은 많이 노는 거죠. 물론 요즘도 시국인데 뭐 요즘은 하지는 못하지만 예. 근데 그것도 사실 내가 한국에 온 이유 중 하나인 거죠.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재미있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같은 시대를 산 우리 이아람 씨와 플로리안 그 비슷한 연령대의 한국과 독일의 청년이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고민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어떤 고민들을 비슷한 시기를 살면서 하고 있는지. 이아람 씨는 요새 제일 큰 고민이 뭐예요? 제가 사실 성우 지망생인데요. 이게 성우라는 이름이 플로리안 성우라는 말 알아요? 나 성우 알아요. 알아요? 동물. 아니요. 성우. 이거 샤우스필러 mit Stimme. 폭스는 뭐였어요? 그 동물 있잖아요. 폭스. 폭스 여우. 오케이. 제가 여우가 되고 싶어 하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자, 성우가 되고 그래서 싶었는데. 다시 물어보는 거죠. 네. 죄송합니다. 네, 아니요, 그럴 수도 있죠. 모국어 아니잖아요. 성우 지망생이에요. 성우를 꿈꾸고 있는데 사실 성우가 여타 직종이랑은 좀 다르게 뭐 공무원은 뭐 오래 공부하면 언제 뭐 빛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또 준비 과정에서 딴 자격증을 다른 데 쓸 수도 있다. 이런 면들이 있는데 성우 공부는 만약 내가 연기자가 못 되면 정말 도루묵인 거죠. 돌이켜봤을 때 시간 낭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좀 제일 큰 고민이 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청년 재단에서 계속 일하면 돼요. 이제 우리 코로나 상황 하에서 젊은이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자, 이 코로나 COVID-19 이게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재난이잖아요. 이게 지금 세계를 바꿔놓고 있잖아요. 산업 구조로 바꾸고 사람들의 생활 패턴을 바꾸고 이런 어려운 일을 처음 겪으면서 플로리안의 가치관, 생각이 뭐 좀 변한 게 있습니까? 질문 어렵죠. 왜냐 그렇죠. 자기 내면 지금 되돌아봐야 되니까 일단은 네 양보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나갈까요? 저는 사실 예전에는 가치관이 좀 내향적인 것보다 좀 더 외향적으로 남들이랑 더 많이 어울리고 같이 하고 혼자 있는 것보단 가치가 더 좋다 이렇게 가치의 가치라는 말도 유명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다 같이 하는 게 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혼자의 가치를 좀 알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나는 정반대. 나는 아무래도 독일에서는 개인주의가 좀 강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뭔가 혼자 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약간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좀 더 잘 챙겨줘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가지게 되었어요. 자, 이 코비드 19 얘기하다 보니까 좀 우울해지는데 반대로 우울하지 마세요. 오케이. 나도 이 코로나 이거 끝나면 할 테야. 정말 하고 싶은 게 많을 텐데. 맞죠. 플로리안 뭘 제일 먼저 하고 싶어요? 다시 독일로 가서 가고 싶고. 가족이랑 같이 있고 싶죠. 그 마음이 가장 큰 거죠. 오케이. 저는 딱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인생 처음 해외여행을 갔거든요, 친구들이랑. 사실 친구들이랑 다 첫 해외여행이라 크게 기대를 안 했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래서 해외여행 가는구나. 갑자기. 처음 알았어요. 정말 갑자기 알았어요. 그날. 와우. 일본 가봤으니까 뭐 중국도 가보고 어디 뭐 서양도 가보고 미국도 가보자. 그래 좋아. 가자. 했는데 코로나가. 딱 코로나가 터지면서 제주도 가면 되지. 제주도 이뻐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나도 빨리 코로나 끝나면 다시 좀 나가보고 싶은데. 자, 그날을 꿈꾸면. 오늘 말씀 나누니까 독일도 굉장히 매력적이라 독일도 꼭 한번 가보고 싶네요. 독일 하면은 뭐가 있죠? 슈바인학생. 그리고 독일 맥주가 그렇게 어, 명품 중에 기가 명품이라고. 아, 예. 지금 아람시 슈파인의 학세라는 걸 플로리안 얘기했는데 그게 뭔지 알아요? 그 족발을 독일식으로 요리한 거. 오케이, 오케이. 예, 예. 예. 맛본 적은 있습니다. 아, 예. 그럼 내가 먹어봤던 한국에 있는 슈바이네 학생이 독일에서 발려 나가는 슈바이네 학생보다 맛있어요. 맛있어? 여기 옥토버 페스트 슈파인의 학세? 왜냐하면은 야채가 솔직히 안 나오잖아요, 잘. 근데 이게 한국에서 발려 나가는 그 독일식 슈바이네 학생 같은 경우는 야채로 곁들여서 나오기 때문에 자워크라우트를 말하는 건 아니고 좀 그냥 사우카운 나올 때도 있고 안 그냥 나올 때도 우리 있잖아요. 상추 같은 거. 아니 상추 아니고 뭐 파프리카, 아, 구운 야채. 그런 거가 좋다. 근데 그거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정통 독일식은 아니잖아. 그렇죠. 엄격하게 말하면은 그건 전통적인 방식은 정통 아니죠. 독일식 맥주는 한국 맥주랑 얼마나 다른가요? 비교할 수 없어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비교할 수. 그럼 가만히 있어. 제가 그동안 마신 건 가짜인가요? 다? 그거는 저 소맥용으로는 네. 괜찮은. 그 실제로 발려 나가는 그 겐 맥주 독일 겐 맥주도 이제 네. 상당히 맛있긴 한데 실제로 독일에 가서 그래. 그 맥주를 한번 마시게 되면은 와, 신세계입니다. 자 이제 정치입니다. 정치, 한국과 정치. 독일의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플로리안은 정치에 관심이 좀 많은 편인가요? 옛날에는 사실 그게는 없었어요. 이제 투표 이제 그냥 쳤을 땐 무슨 정책도 따지는 않고 그냥 뭐 마음에 가는 대로 그 줬는데 많이 바꿨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되게 부끄러운 일인데요. 솔직히 그게 생각 안 하고 그냥 표를 주는 게 좀 부끄러운 일인데 이제 많이 바꿨어요. 플로리안은 이제 유권자가 된 다음에 그 연방의회 선거 투표도 해봤을 거고 네, 그 바이에른 란트탁 주의회 선거도 해봤을 거고 그렇죠. 코무날발도 코무날발도 했었고. 자치선거 그 한 번도 기권했던 적은 없어요? 없었어요. 한 번도. 전혀 생각 많이. 그 젊은 왜냐하면은 그것도 한번 적어놨는데 이 사실 정치라는 게 우리 삶의 큰 대두리를 만들어가는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똑같은 질문을 내가 이아람 씨한테 해볼게. 지금 선거권 가지고는 투표할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까? 저는 최근에 있었던 서울시장 보궐선거까지 합하면 3번이었어요. 3번 선거 다 투표했어요? 앞에 2번은 했는데요. 네. 최근에 보궐선거는 투표하지 않았습니다. 나가. 정확히는 투표를 안 한 게 아니라 기권을 했습니다. 기권. 네. 기권도 뭐 그 정치적 의사 표시인데. 기권표도 표다. 네, 이런 말씀을. 이유 있는 투표이죠. 다. 그렇죠. 무조건 참여하셔야 됩니다. 네. 그 선거를 두고 친구들하고 좀 얘기를 많이 해봤습니까?
아무래도 얘기를 많이 하게 되었죠. 근데 진심? 진실. 나는 한국 사람들이랑 정치 얘기 한번 해봤는데 실패했어요. 왜요? 어떤 점? 무슨 장벽을 맞는 느낌이었어요, 진짜. 아하. 말 그냥 돌려서 그게 막 세부적으로 들어가진 않는데 그랬어요. 장벽을 만났다는 건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 지지하지 않는 후보에 대한 이게 너무 강했다는 거예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이제 정치 이야기 꺼내려고 했을 땐 약간 갑자기 그 분위기가 막 바꿨어요. 약간 불편해지는 느낌. 정치 실제로 이야기 갑자기 나왔네. 어떡하지? 화장실 갔다 올게.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갑자기. 근데 우리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것도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자의가 있어도 뭐 논의하고 토론하고 자기의 시선 좀 더 넓힐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독일도 내 오랜 경험에 비춰 보면 정치적인 성향이 다른 사람들끼리 이렇게 친한 친구가 안 되잖아요. 그런 거 있지. 예를 들면 개발 케이스인데. 어? 근데 그거는 독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인 거 아닌가요? 예를 들면 저 독일에서 내가 3인당 SPD 지지자인데 여자친구가 CDU 김인당이다 이런 커플. SPD는 아니시죠? 나는 SPD예요. 여긴 채수. 여기 그러나 어쨌든 이 정치적인 테마가 한국에서 플로리안이 겪은 바로는 좀 불편한 주제다. 그렇죠. 가까운 친구들끼리 하기에는 한국에서 살면서 그 문제점이라든가 뭐 그런 걸 느껴본 적이 있어요? 독일 시스템하고 비교할 때. 나는 당장 투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하. 덜 관심 갖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 사회에 영향 끼칠 수가 없다. 덜 끼칠 수가 있다. 가끔은 그 선거 과정을 보면은 또 너무 놀라운 게 많아요. 막 선거 그 자가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선거 캠페인 유세. 막 그게를 소리 외치면서 이렇게 캠페인가 돌아가고 있는데 이게 독일 사람으로서는 되게 놀라운 일이죠. 그건 이제 선거운동의 방식. 예. 그 자의인 거죠. 이게 잘못되는 건 아니고 문화의 차이. 예, 문화의 차이인 그렇죠. 거고. 그렇죠. 또는 이제 계속 뉴스를 보고 있는데 특히 이제 뭐 한국은 사실 방역 조치 잘 하긴 하는데 가끔은 또 좀 웃긴 정책 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4단계 격상되었잖아요. 이제 해치장 내에서는 무슨 뭐 BPM 그치 BPM 그 음악의 그 속도를 제한했고 달리기 할 때 그 속도를 제한했는데 이런 정책 도대체 어떻게 탄생하는지 나는 감이 안 나요. 실제로 그런 거 사실 독일에서 불가능할 거예요. 이제 독일과 비교를 하자면 독일은 그런 경우에 아예 피트니스 클럽 전체를 전부 봉쇄를 해버리는데. 그게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근데 이제 생각해요. 한국은 그럴 경우에 이제 자영업자들의 생계 문제가 걸린다고 해서 가능한 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또 사람들의 욕구도 충족을 시키자는 그 타협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오케이. 예. 자, 오늘 정봉구의 뉴스레터 두 번째 콘텐츠는 한국 청년, 독일 청년, 또 그걸 통해서 한국 사회, 독일 사회, 이 서로 잘 관심은 많으면서도 실제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되짚어 보면 이제 우리가 잘 모르는 서로의 사회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 그 플로리안 크라프 씨 초대해서 우리 청년 인턴 이아람 씨와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플로리안 크라프님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고 저야말로 감사하죠. 네, 우리 이아람 씨도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바. 유바. 유바.